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산지, 하천, 평야, 해안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책 34쪽, 35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해안 지형의 특징과 생활 모습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만, 곳, 반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디지털 영상 지도를 이용해 우리나라 지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해안 지형의 특징과 생활 모습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첫 번째로 서해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태안반도를 확대한 모습인데요. 해안선이 매우 복잡하지요. 서해안은 해안선이 화면에 보다시피 굉장히 복잡하고 섬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밀물은 바닷물이 밀려와서 해수면이 높아지는 현상을 밀물이라고 합니다. 썰물은 바닷물이 밀려나가서 해수면이 낮아지는 현상을 썰물이라고 합니다. 밀물일 때의 모습, 바닷물이 빠졌을 때 썰물일 때 모습입니다. 오른쪽, 왼쪽 사진은 바닷물이 빠졌을 때, 즉 썰물일 때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밀물일 때의 모습입니다. 영국 사진작가 마이클 마틴의 밀물과 썰물의 차이를 비교하는 사진을 보여주겠습니다. 똑같은 지역인데요. 썰물일 때는 모래사장이 보이는데 밀물일 때는 바닷물이 차올라서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썰물일 때의 모습, 밀물일 때의 모습입니다. 썰물일 때는 갯벌이 드러나 있죠. 썰물일 때의 모습, 밀물일 때의 모습, 바닷물이 빠졌을 때의 썰물일 때의 모습, 바닷물이 밀려 들어왔을 때 밀물일 때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서해안은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굉장히 커서 갯벌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 서산시의 갯벌의 모습입니다. 충남 태안군의 갯벌의 모습입니다. 전남 신안군의 염전 모습입니다. 서해안의 갯벌에서 조개류나 낙지 같은 해산물이나 소금을 채취합니다. 우리나라의 염전은 서해안에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지락 채취하는 모습, 소금을 채취하는 모습입니다. 바닷물을 가둔 후 증발시켜서 소금을 생산하는 곳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염전이라고 합니다. 바다나 호수의 일부를 두구로 막고 그 안을 흙으로 메꿔 육지, 즉 땅으로 만드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간척이라고 합니다. 지도는 새만금 간척 사업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초록색 부분을 흙으로 메꿔서 현재는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록색 부분 갯벌이었는데 이쪽을 흙으로 메꿔서 지금은 어마어마한 땅이 생겼습니다. 현재는 간척한 그 땅을 여러 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해안은 갯벌을 간척해서 즉 바다를 메꿔서 땅으로 만들어 농경지나 공업용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기장을 재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동해안으로 가보겠습니다. 동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하지 않고 단조롭습니다. 단조롭다는 것은 간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동해안은 모래사장이 넓게 펼쳐진 곳이 많아서 해수욕장이 발달했습니다. 이번에는 남해안으로 가보겠습니다. 남해안의 해안선을 확대한 모습입니다. 남해안은 해안선이 매우 복잡하고 섬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해안을 살펴보시면 정말 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해안선도 엄청 복잡하지요. 남해안의 낭도라는 섬인데 바닷물이 굉장히 아름답죠. 남해안은 크고 작은 섬이 많아 옛날부터 다도해라고 부릅니다. 다자는 마늘다, 섬도, 바다해. 즉 섬이 많은 바다라는 뜻입니다. 남해안은 다도해, 섬이 많은 바다라고 불린다는 것 알아두세요. 여수 화하도라는 섬입니다. 남해안은 물이 깨끗하고 비교적 파도가 잔잔한 편입니다. 그래서 양식업이 발달했는데요. 사진은 김 양식장의 모습입니다. 전복 양식장의 모습입니다. 남해안은 김, 다시마, 전복, 굴과 같은 조개류 등의 양식업이 발달했습니다. 다시마 양식하는 모습, 오른쪽은 굴 양식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다시마를 많이 양식하고요. 굴은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양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용 가치가 높은 물고기나 해조류, 버섯 따위를 인공적으로 기르고 번식시키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생산업을 양식업이라고 합니다. 해안 지역에 우리나라 해안 지역에는 도시가 발달되어 있는데요. 해안 지역에 도시가 발달된 까닭은 배를 이용하여 이동하기 편리해 항구도시나 공업도시가 발달했습니다. 왼쪽 사진은 부산광역시의 모습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울산광역시의 모습입니다. 부산 항구를 통하여서 우리나라의 물건들을 외국으로 많이 수출하고요. 외국에서 수입한 제품을 실은 배들이 부산광역시 항구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울산에는 거대한 조선소가 있습니다. 현대 조선소가 있습니다. 조선소라는 것은 배를 만드는 곳을 말합니다. 울산은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 선박을 만들어서 외국에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만, 곶, 반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약간 헷갈리고 어려운데요. 천수만의 모습입니다. 안면도 근처에 있는 천수만입니다. 만이라는 것은 바다가 육지 쪽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만이라고 합니다. 천수만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남해안의 만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바다가 육지 쪽으로 들어와 있는 것인데요. 화면에는 순천만과 여수만, 왼쪽으로 보면 보석만이 있습니다. 순천만의 모습, 여수만의 모습, 보석만의 모습입니다. 바다가 육지 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곶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곶은 육지가 바다 쪽으로 쭉 나와서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곳을 곶이라고 합니다. 호미곶면은 포항에 있습니다. 호미곶의 실제 모습입니다. 여기는 유명한 관광지죠.
이번에는 반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땅이 바다 쪽으로 쭉 튀어나온 것을 곳이라고 했는데요. 그 곳의 규모가 굉장히 큰 곳을 반도라고 합니다. 변산반도는 전라북도에 있습니다. 반도는 육지가 바다 쪽으로 쭉 뻗어나와 있는데 굉장히 크게 나온 곳을 반도라고 합니다. 다른 반도를 살펴볼까요? 충청남도에 있는 태안반도입니다.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하죠. 태안반도도 육지가 바다 쪽으로 크게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이라는 것은 바다가 육지 쪽으로 들어간 곳을 만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곳이라는 것은 육지가 바다 쪽으로 쭉 나와서 바다로 튀어나온 땅 부분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곳을 곳이라고 합니다. 반도라는 것은 곳의 규모가 큰 것을 반도라고 합니다. 육지가 바다 쪽으로 나와 있는데 굉장히 큰 것을 반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는 한반도라고 한다고 하였지요. 이번에는 디지털 영상 지도를 이용해 우리나라 지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영상 지도 사용법. 사용법은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 즉 누리집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의 모습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국토정보 플랫폼이 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에 접속하여서 오른쪽 국토정보 플랫폼을 클릭합니다. 국토정보 플랫폼을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국토정보 플랫폼 화면에서 왼쪽에 수치 지도를 클릭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평야, 호남평야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지도를 검색할 때는 일단은 통합지도 검색에서 자기가 검색하고 싶은 것을 입력합니다. 오른쪽에 보면 일반, 영상지도, 색각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요. 일반을 선택하면 이런 지도가 보입니다. 호남평야 일반 지도입니다. 여러분이 일반 영상 지도를 눌러서 지도 지역률을 바꿔보면서 살펴보면 됩니다. 오른쪽에서 영상 지도를 클릭하면 호남평야를 위에서 찍은 실제 모습이 보입니다. 호남평야 영상 지도의 모습입니다. 호남평야는 만경강과 동진강 근처에 있는 평야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평야입니다. 엄청나게 여기 보시면은 평야가 굉장히 많지요. 이쪽에도 평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색각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 홈페이지에서 색각을 누르면 이렇게 보입니다. 호남평야 색각지도인데요. 뭔가 특이하죠? 색각을 클릭하면 하천, 호수, 저수지, 즉 물은 파란색으로 표시되고요. 산은 연두색으로 표시됩니다. 물과 산이 색깔로 표시되어 있어서 어디가 하천인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백지도를 눌러보면 호남평야 백지도의 모습이 이렇게 보입니다. 하얀 지도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낙동강을 여러분 검색을 해서 확대하면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여러분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검색창에 내가 알고 싶은 곳을 여러 군데 입력하여 더 찾아 살펴보면 됩니다. 낙동강 일반 지도의 모습입니다. 낙동강은 굉장히 긴 강입니다. 낙동강은
소백산맥 근처 안동시에서 이렇게 낙동강이 시작돼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구불구불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김해시 주변에 김해평야 쪽으로 흘러서 부산광역시 근처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흘러갑니다. 낙동강은 굉장히 구불구불하고 남쪽으로 흐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경상남도까지 흐르는 강입니다. 이번에는 여수를 검색한 모습입니다. 여수 일반 지도의 모습입니다. 여수 해안선은 매우 복잡하고 주변에 섬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태백산맥을 검색한 모습입니다. 태백산맥 일반 지도인데요. 여기 여러분이 국토정보 플랫폼에서 지도를 검색할 때 이동 기능이 있는데요. 마우스 왼쪽을 누르면은 여러 방향 화살표가 보이는데 이 여러 방향 화살표가 보일 때 드래그하면 원하는 위치로 지도를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위아래로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우리나라 남한에서 가장 큰 산맥인 태백산맥입니다. 태백산맥은 북한에서부터 시작되어 우리나라 강원도 경상북도까지 쭉 이어지는 엄청나게 큰 산맥입니다. 이번에는 소백산맥 일반 지도의 모습입니다. 소백산맥을 검색하고 굉장히 축소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국토 정보 플랫폼에서 지도를 검색할 때 오른쪽 아래에 확대 축소 기능이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지도가 확대되고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 지도가 축소가 됩니다. 지도를 많이 축소한 모습인데요. 이쪽이 소백산맥의 모습입니다. 소백산맥은 여기 이쪽은 태백산맥에서 소백산맥이 뻗어 나옵니다. 경상북도 충청북도를 지나서 이쪽 남해안까지 굉장히 긴 산맥입니다. 이번에는 경상남도에 있는 김해평야를 찍은 모습입니다. 김해평야 영상지도입니다. 김해평야를 축소한 영상지도입니다. 아래쪽은 김해평야 영상지도인데 똑같은 김해평야를 확대한 모습입니다. 축소하면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어디쯤에 위치했는지 알 수가 있고요. 확대하면 좀 더 자세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확대하면 더 자세히 보입니다. 김해평야는 낙동강 하류에 있는 평야인데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쪽에 보면 굉장히 평야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낙동강 주변에 김해평야가 있고요. 또 김해평야 주변에는 벼농사를 많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아서 평야 주변으로 이렇게 건물들이 많이 보이지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독도를 검색한 모습인데요. 독도 일반 지도입니다. 지도를 검색했을 때 그냥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동그란 버튼이 나옵니다. 동그란 버튼에서 이미지 저장을 클릭하면 여러분이 검색한 지도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금강을 검색하면 금강 회사에 관한 서울 지역에 많은 그런 건물들이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금강은 검색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럴 경우에는 금강 휴게소로 검색하면 금강이 나옵니다.
금강 색각지도입니다. 금강도 굉장히 길고 구불구불한 강입니다. 금강이 지도 인쇄 기능이 있는데요. 화면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동그란 버튼이 나오는데 동그란 버튼에서 인쇄를 선택하면 여러분이 검색한 지도를 프린터로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금강은 진천군 쪽에서 이렇게 시작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서해안으로 흘러가는 강입니다. 또 금강은 이쪽에서도 옥천군 쪽에서도 이렇게 시작돼 가지고 이렇게 흘러갑니다. 옥천군에서 시작된 것과 진천군 쪽에서 시작된 금강이 만나서 하나의 물줄기가 돼 가지고 서해안으로 흘러갑니다. 금강의 옛 명칭은 호강이라고 한다고 하였지요. 우리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디지털 영상지도를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도 각자 충분히 지도를 검색해 보고 내가 살펴본가 알게 된 점을 사회책 35쪽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보면 예를 들어서 태백산맥은 높은 산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지요. 우리가 낙동강을 살펴봤는데요. 낙동강은 강이 굉장히 길고 구불구불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남쪽으로 흐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김해평야는 논이 넓게 펼쳐져 있고 주변에 건물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여수해안은 해안선이 매우 복잡하고 섬들이 많이 보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거는 예시이고요. 여러분은 이거 외에도 다른 것도 많이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한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4번부터 복습해 보겠습니다. 서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다.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굉장히 커서 갯벌이 발달했다. 갯벌에서 해산물이나 소금을 채취한다. 우리나라 염전은 서해안에 많이 있습니다. 갯벌을 간척해 농경지나 공업용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은 해안선이 여기 보면 매우 단조롭죠. 모래사장이 펼쳐진 곳이 많아 해수욕장이 발달했습니다. 남해안은 해안선이 매우 복잡합니다. 남해안은 크고 작은 섬이 많아 옛날부터 다도해라고 불렸습니다. 다도해라는 것은 섬이 많은 바다라는 뜻입니다. 남해안은 물이 깨끗하고 파도가 잔잔한 편이어서 김, 다시마, 미역, 전복, 굴과 같은 조개류 등의 양식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항구도시, 부산광역시 항구도시, 울산광역시는 큰 배를 만들어 수출하는 조선소가 있는 공업도시입니다. 현대자동차 공장도 있습니다. 해안 지역의 도시가 발달한 까닭은 배를 이용하여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서해안 갯벌의 모습, 염전의 모습, 서해안은 갯벌이 많아 갯벌 쪽을 흙으로 메꾸어서 육지로 만든 새만금 지역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있습니다. 동해안은 해수욕장이 발달했고요. 남해안은 섬이 많고 전복 양식장이 있습니다. 만곱 반도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었는데요. 만이라는 것은 바다가 육지 쪽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 바다가 육지 쪽으로 들어와 있는 거, 이것을 만이라고 합니다. 보성만, 순천만, 여수만. 곳은 육지가 바다 쪽으로 땅이 뚝뚝 튀어나와서 튀어나온 부분이 바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곳을 곳이라고 합니다. 반도는 곳의 규모가 큰 것인데요. 육지가 바다 쪽으로 쭉 크게 나온 곳을 반도라고 합니다. 전라북도 부안군에 변산반도가 있습니다.
변산반도는 굉장히 아름다운 관광지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땅 육지는 한반도라고 합니다.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 플랫폼에서 지도를 검색해 보면 설악산과 주변은 높은 산봉우리들이 많고 산지가 많이 모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낙동강은 강이 굉장히 구불구불하고 강 주변에 평야가 있습니다. 낙동강 하류에 김해평야가 있었죠. 낙동강은 남쪽으로 흐르는 강이고요. 김포평야, 수도권에 있는 김포평야는 논이 넓게 펼쳐져 있고 주변에 집들이나 건물들이 보입니다. 우리나라 강원도에 있는 동해안에 있는 속초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하지 않고 해안가에 집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사회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